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5월 3일 목요일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저질러 놓은 것을 문 대통령이 뒷정리하는 것처럼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후닥닥 지금 덮고 있는 것, 뭐 거기에 또 가정스런 눈에 너무나 빤하게 보이는 청와대의 제스처,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까지 줬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의 프로그램을, 저의 비디오를, 영상을 애청하는 여러분, 애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를 믿습니까? 이거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미북 정상회담 전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하나의 카드로 쓰라고 지금 던져주는 꼴입니다. 근데 그걸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문정인 특보가 먼저 문을 열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해결하는 척, 그걸 덮는 척 혹은 진화를 하는 척 제스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가 공모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해. 포린 어페어즈라는 건 1922년, 그러니까 1차 대전 후에 미국 자체의 외교 정책을 전 세계에 좀 알리자 라는 취지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에 소리나면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CFR이라는 연구소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CFR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섀도우 캐비넷 역할도 하고 최고의 정책 결정자, 외교 전문가들의 원탁회의이기도 합니다. 브레진스키, 세계 최고의 책략가, 외교 전략가라 하는 브레진스키, 키신저, 다 CFR 출신입니다. 이 포린 어페어즈에 실리는 글은 그냥 대충 학자가 갑론을박한 이런 글이 실리는 거 아닙니다. 포린 어페어즈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포린 어페어즈, 이 잡지는 미국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최고의 외교 잡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내놓고 포린 어페어즈에 글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하기 전에 포린 어페어즈, 드레스덴 선언을 두고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개념으로 포린 어페어즈에 글 냈습니다. 그 글들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 국가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크리스토퍼 힐 역시 여기에 자기가 힐이 추진한 대북 평화정책, 소위 말하는 육자회담을 둘러싼 북핵 비핵화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한 내용들도 여기에 실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포린 어페어즈 글을 싣는 경우는 미국 자체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을 알려주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물론 정책과 학술 전문가들이 들어와가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한 부분은 미국이 나아갈 방향, 외교 정책을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국가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으로 포린 어페어지 잡지를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특보가 포린 어페어지에 글을 낸다는 것은 아주 무게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글이나 실어주지 않는 미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잡지입니다. 문 특보가 여기에 글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포린 어페어지 편집실에서 이게 한국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후닥닥 문재인 대통령이 문 특보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 문 특보가 오버한 것은 주한미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남아 있을 명분이 사실 거의 없다. 곤란하다. 라는 게 답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별개라고 지금 급히 서둘러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액세서리 제스처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문 특보에게 워닝을 줬다는 갈까지 있습니다. 그게 문 대통령의 본심이라면은 왜 청와대가 익명으로 브리핑 자료를 냅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주둔한다라는 것을. 아니 이게 무슨 비밀사항이에요?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왜 이 시점에 문 특보가 그런 글을 포린 어페어지에 던졌냐? 이때까지 문정인 특보가 사드 철수, 한미 평창올림픽을 두고 한미 군사훈련을 다운사이징, 실질적으로 규모나 훈련 내용 줄였습니다. 이 예측한 것들이 전부 다 맞아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가 쪽집게나 신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기로 그렇게 했다면 또 그거는 사석에서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거는 국가 정책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문 특보가 하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문 특보가 necessary evil이에요. 필요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수나 야당에서 반박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문 특보 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밖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준표 대표가 길바닥에 드럼 누워가지고라도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라 해도 문 대통령 할 리가 없죠.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의 복심을 화살을 맞아가면서 최전선에 서서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그걸 왜 버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버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안 버릴 줄 알면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버려라고 하는 걸 진심으로 그렇게 자꾸 쪼으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문 대통령과 문 특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정인 특보가 문 특보가 이런 글을 써서 포린 어페어지에 올릴 때는 이미 북한 미국의 워싱턴 얘기를 대충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감히 이런 글을 쓴 겁니다. 한국에서는 급진주의자 좌파 반미들은 주한미군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휘발유를 부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진보들이 다시 더 강하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일단 던져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에 더 탄탄하고 확실한 더 넓은 기반 세력이 됩니다. 두 번째, 북한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 켈리 비서실장과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로 이디어트라고 그랬어요. 이디어트. 야, 이 천치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한테.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도 많이 안 내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덕을 엄청 보면서 우리 병사들 28,500명 귀한 생명이 그거가 자기들이 방위를 해주는 걸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게 에이 빼버리자라고 했을 때 켈리 실장이 하늘이 무너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했더니 트럼프 쪽에서 먼저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했죠. 뭐 좀 천박한 용어를 쓰니까 비서실장도 맞대응을 한 겁니다. 이디어트라고. 뭐 결별의 단초가 된 거죠. 트럼프는 더 이상 너 같은 놈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몰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논의해볼 문제다라는 얘기가 벌써 중간 가운데 경계선은 이미 넘어서는 순간, 경계선이라는 건 주한미군 철수는 타부고 누구도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는 협상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매티스가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뭐 흘려보낸다?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생각 자체에 절대로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 도외시된 배신감 이런 것이 묻어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과 상의할 문제라고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로 그 뒤에 한 얘기가 뭡니까? 이 문제는 외교관들이 알아서 그게 외교관이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그 외교관이 할 문제라는 것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필요할 때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매티스 국방장관 자기 힘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설득시킨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자기 스스로 포기한 모습을 드러낸 건지도 모릅니다. 문정인 특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입 가지고 떠들지만 귀로는 돌아간 얘기를 다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는 북한이 움직이는 거,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책을 홍보도 하는 동시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동냥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미국에게 까놓고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한 발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절대 반대 안 한다. 한국 내 분위기도 주한미군 철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국민의 78.1%가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국민은 거의 없다. 평화협정 체결하는 건 해도 좋다. 이 메시지를 미국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확실한 핵폐기의 답을 말로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지금 무슨 핵시설 폐기 이런 거는 폐쇄, 이런 건 실험장 폐쇄, 이거는 완전히 거칠애 중에 거칠애입니다. 크리스토퍼 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 무기 하나 없애는데 14단계의 검증을, 사찰과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단계마다 언제 어디서든 관계없다라는 천호적인 IAEA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 북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핵 목록을, 핵에 관련된 목록을 2008년 6월 26일 날 내고 6월 27일 냉각탑 폭파하고 북한은 핵 불능화했다.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묶여있었던 김정일 비자금 2,500만 불 풀어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튄 겁니다. 종이 쪼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줬으면 IAEA가 들어가서 사찰하고 검증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 딱 닫아붙잖아요. 육자회담도 안 나오고.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 1993년 NPT 탈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92년에 계속 인스펙션 하자고 하니까 왜 자꾸 이러냐.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금 끊어지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이걸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제가 편집하는 능력도 없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제가 무성의해 보이고 좀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고 언짢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내용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거에도 북한은 핵사찰을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미국이 풀어주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중류도 받고 경제 지원도 받고 나서는 핵사찰 IAEA가 여기를 봐야 된다 저기를 봐야 된다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9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부터 계속 인스펙션 하자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NPT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북한 핵은 개발 단계도 이제 핵 국가가 될 수준으로 엄청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 사이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란처럼 상대적으로 공개되고 우크라이나처럼 자기 자신이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갖다 놓은 걸, 구소련이 갖다 놓은 걸 그냥 홀딩하고 있었던 국가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구석에 뭘 박아놨는지 IAEA 사찰단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나라 전역을 북한이 허락한다는 전제에 허락할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IAEA 리스트에 올라간 그 자리만 보여줄 겁니다. 진짜 비밀스러운 자리에 핵물질이라든가 핵탄도 다 감춰놓고 그렇게만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방방 뜨고 이걸 빅 이벤트로 하겠다. 전 세계가 보는 걸 하겠다.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못하던 걸 내가 한 방에, 부시가 못하던 걸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계속 빅 마우스 허풍쟁이처럼 떠들어왔습니다. 그리고 CBD 아니고는 CBID 아니고는 안 하겠다고 또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사탕을 줘야 돼요. 그 사탕이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평화협정 체결해주면 내가 니를 체제 보장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4조에 의해서
주한미군 자체가 태평양의 안보를 위해 전제하기 때문에, 주둔하기 때문에 꼭 이게 한국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것은 평화협정과 별개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논리예요. 그리고 맞는 논리예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김정은은 그렇게 안 보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왜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국 군인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 내보내라. 그래야 남북한 우리끼리의 협력을 할 거 아니냐 라고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걸 바로 받지 않는다 해도 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남남 갈등의 큰 불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남남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고, 한 수 더 떠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거를 받아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얘기하면 모양새 좋은 무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빅 이벤트로 만들겠다라는 욕심 하나 때문에 노벨위원회에서 상 주려고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평화협정 체결을 김정은에게 약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정인 특보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시쳇말로 표현해서 문 대통령과 문 특보는 짜고 치는 이 정말 뭐 고돌이라고 하나, 짜고 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개돼지고 국민의 머리 수준은 다 두 자릿수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능을 가진 국민을 생각하니까 눈 감고 아웅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정인 특보가 자기 어떤 쇼업, 자기 자존심 그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냥 포린 어페어즈에 글 던진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 포린 어페어즈가 받아줄 리도 없고 게재해 줄 리도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입니다. 내가 앞잡이 노릇을 해주니까 앞에 가가지고 잡초들을 다 없애고 불이 오면 불 오는 대로 방화복 입고 막아줄 테니 대통령은 내가 길 닦아놓은 그 길로 계속 가세요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문특보를 썼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자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경고를 줬어요. 국민들 보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잘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복했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평화협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언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가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 이걸 고려하라는 겁니다. 받는 걸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트럼프에게 던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노벨상에 눈독 들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면 우리 꼬라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제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모르고 무식해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그럴 개연성이 지금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일은 어마어마하게 벌여놨습니다. 전 세계가 다 보는 잔치를 벌이겠다고 일을 벌여놨는데 김정은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안 주고 트럼프가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할 때에 트럼프가 회담에 마음에 안 들어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걸어나갈 수 있어요. 트럼프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김정은에게도 떡을 하나 줘야 돼요. 그게 평화협정이에요.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놨더라도 자기들은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따라서 우리는 태평양, 서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계속 필요하다. 사이즈를 약간 다운사이징하고 역할을 기존의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안보를 전부 지키는 거로 더 범위를 확대시켜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은 철수를 안 할 경우에.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어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게 폭탄을 떨어뜨릴 이유는 없지만 북한은 그걸 이유로 해서 남쪽을 계속 쑤시고, 남쪽에서는 그런 김정은의 말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지금 김정은 지지도가 뭐 77%.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위원장 하지 말고 남쪽에 내려와 대통령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이설주 팬클럽을 만들어요. 옛날에 1987년 칼 폭파 사건 나고 난 뒤에 김현희가 나오니까 대한민국 남자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살인자를, 야, 이쁘다, 저 여자 어떻게 데리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TV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환각 상태. 지금도 그 꼴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그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김정은이 너무 잘한다, 젠틀하다, 통 크다, 솔직하다, 대담하다, 편안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아니 6.25 한국전쟁 동안 우리 할아버지 삼촌 아들 다 죽인 그 정권이란 건 까맣게 잊었어요. 아니 그거는 잊어버리면서 왜 일제 36년은 죽어도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정부가 바라는 게 혐일 감정이 북한을 미워하는 감정보다 몇백 배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그럼 중국이 딱 좋아하죠.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우리 거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특보가 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관계없거나 다른 방향의 발언이었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한마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별개다 라고 얘기하고 뒤이어 청와대 익명보도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철수는 별개다, 미국은 그걸 문 대통령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다 한 것이 진심입니까? 그 진심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앞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문정인 특보를 말을 진화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국민들에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한번 들어봐라라고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무슨 적폐청산 완전히 구석에 문제까지 다 파내듯이 파내면서 이거 국가 전체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가 뒤흔들고 있는 이런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와 진보가 갈갈이 지금 찢어져 가지고 내분을 일으키고 남남 갈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도록 한 게 전부 다 이게 대통령이 한 결과인데 이게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국민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대통령님의 목소리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간헐적으로 튀어나와 그건 맞는 말이다, 저건 맞는 말이다,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딴 식의 짓 하지 말고 국민을 정말 더 이상 개돼지 취급하고 전응아로 취급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그 방향을 가려면 제가 지금 부탁드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지 기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미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라는 카드를 김정은에게 던져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문과 문 두 문이 짜고 치는 공모작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영상 보시고 동감하시거나 배울 것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